안녕하세요. 애니TV입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구슬 대비 오늘부터는 탁구입니다. 탁구도 탁구의 시설과 도구, 경기 운영, 페널티, 최신 규정 등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 탁구의 지도 방법에서 두 문제,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나 내용 표현 등의 태도 점수가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탁구 지도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신다면 구슬 시험 준비는 애니TV의 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탁구 구슬 대비 시작할게요. 근대 탁구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테이블 테니스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듯이 테니스로부터 유래한 스포츠라고 볼 수 있으며 근대 탁구의 시작은 영국의 제임스 깁이 고안한 셀룰로이드로 만든 공이 사용된 것부터인데 송아지 가죽을 덧댄 라켓으로 이 공을 칠 때 나는 독특한 소리에 착안해 처음에는 핑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후에 테이블 테니스라는 정식 명칭으로 바뀌면서 전 유럽으로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1902년 처음으로 영국의 탁구협회가 창설되었고 1927년 런던에서 제1회 유럽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면서 이른바 근대 탁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도입되어 어떻게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시오. 탁구는 1924년 처음 소개되어 1932년 최초 일본 원정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며 1945년 조선탁구협회가 발족되어 전국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어 1947년 대한탁구협회가 개칭하고 첫 사업으로 전국종합탁구선수권대회를 개최되었습니다. 1951년 제1회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정상권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탁구가 처음으로 출전한 국제대회와 세계대회, 그리고 최초로 세계 정상에 올랐던 대회를 각각 설명하시오. 1952년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부터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으며 세계대회는 1956년 제23회 동경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첫 출전했습니다.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던 대회는 1973년 제32회 사라예보 세계탁구선수권대회며 이때 이혜리사, 정현숙, 박미라 선수로 구성된 여자 단체팀의 우승으로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정상에 오르는 역사적인 대회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한국 탁구가 국제무대에 진출한 지 20년 만에 쾌거했습니다. 탁구의 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요. 탁구는 라켓으로 볼을 상대 코트에 넘겨 승패를 다루는 스포츠입니다. 좁은 장소에서 적은 인원으로 간단한 복장과 장비로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스포츠인 동시에 고도의 기술과 전문 체력을 필요로 하는 복잡하고도 섬세한 운동이 탁구의 특성입니다. 탁구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3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첫 번째로 전신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많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 좋고 리듬과 템포에 따라 푸더크를 밟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첩성과 유연성은 물론 순발력과 반사신경, 지구력까지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번째로는 두뇌 회전 운동에도 효과가 있어서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탁구대의 규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탁구대의 규격은 시합 표면이 되는 탁구대의 상판의 표면은 폭이 152.5cm, 그리고 길이는 274cm의 직사각형으로 바닥에서 76cm 위의 수평 상태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시합 표면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표준 규격의 공을 3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약 23cm로 일정하게 튀겨야 합니다. 탁구 코트의 규격을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탁구 코트의 규격은 가로는 7m, 세로는 14m, 높이는 3m입니다. 네트 어셈블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탁구대에서 네트와 지주대, 그리고 지주봉, 잼새 등 네트에 부속된 모든 장비를 말합니다. 양쪽 지주 사이의 길이는 183cm, 높이는 15.25cm입니다. 네트의 밑바닥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시합 표면에 가깝게 해야 하고요. 네트의 양쪽 끝은 지주봉에 최대한 가깝게 해야 합니다.
탁구 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볼은 백색 또는 황색의 셀룰로이드로 만들어진 구체로 무게가 2.7g이고 직경은 40mm입니다. 볼을 이루고 있는 셀룰로이드는 경도가 일정해서 스핀을 주었을 때 회전이 일정해야 합니다. 라켓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켓의 크기와 모양과 무게에는 제한이 없으며 판은 평평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탁구 규정은 라켓의 양면에 서로 다른 재질의 러버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러버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러버의 종류에는 첫 번째로 뒷면 소프트 러버가 있습니다. 스펀지의 돌출 부분을 뒷면으로 바꿔서 붙인 것으로 대부분의 탁구 선수가 이 러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러버의 특징은 스펀지의 탄성을 이용한 스피드와 강한 회전을 걸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면 소프트 러버인데요. 스펀지 위에 한 장의 돌출 러버를 표면으로 하여 붙인 것으로 스펀지에 탄력이 있기 때문에 타구의 스피드가 잘 붙습니다. 타구의 스피드나 반구 타이밍의 속도를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전진 속공형의 선수나 스톱성 슈트 등을 많이 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적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 장 러버가 있는데요. 이 러버는 앞면 소프트 러버와 같이 돌출이 앞면에 있지만 아래에 스펀지가 없는 러버로 1940년에서 1960년대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높은 돌출 러버가 있는데요. 이 러버는 앞면의 돌출이 높은 러버를 말합니다. 돌출이 높으면 볼이 러버와 접촉했을 때 높은 돌출 부분이 구부러져 볼의 회전이나 스피드를 흡수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러버의 특징에는 상대의 회전이나 스피드를 잘 흡수하고 역으로 상대의 회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볼을 넘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앤티스핀 러버가 있는데요. 이 러버는 뒷면 소프트 러버의 일종이지만 회전이 걸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수비형이나 이질 공격형 선수에 의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러버를 교환하는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요. 일반적으로 러버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1회 정도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용이 많을 때에는 수시로 교체하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탁구의 경기 복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시면요. 경기 복장은 일반적으로 짧은 소매의 셔츠, 짧은 바지나 스커트, 양말, 경기화 등이 해당됩니다. 경기 시에는 심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의복 또는 긴 운동복 종류의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탁구의 기본 자세는 상대방의 타구에 대비하기 위한 중립적인 위치의 자세로 회전 방향, 속도, 각도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타구를 한 후에는 다음 타구에 대비하기 위해 돌아가야 하는 준비 자세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기본 자세가 틀에 박힌 고정된 것이 아닌 선수의 체격이나 주특기, 그리고 전형 등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탁구의 그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요. 그립은 라켓을 쥐는 방법이며 어떤 그립 형태로 잡든 부드럽고 가볍게 잡아 손목의 가동성 또는 그립의 유연성을 유지해서 여러 가지 구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탁구 그립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시면요. 탁구 그립에는 펜홀더 그립과 세이크 핸드 그립이 있습니다. 펜홀더 그립의 장점은 라켓의 끝이 팔 지렛대보다 아래에 위치해서 짧은 볼 처리가 용이하고 상대방 코트의 한 지점과 라켓의 면과 이루는 각도가 커서 타구 방향 조절이 쉽고 섬세한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속적인 포핸드 스트로크에 의한 공격이 강합니다. 펜홀더 그립의 단점으로는 라켓의 한쪽 면만 사용하기 때문에 백핸드의 범위가 좁고 타구 자세가 불편하며 좌우 수비 범위가 좁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세이크 핸드 그립의 장점은 라켓의 양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적고 라켓 끝이 팔 지렛대보다 위에 위치해서 커터법에 유리하고 그리고 백핸드가 포핸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세이크 핸드 그립의 단점은 상대방 코트의 한 지점과 이루는 각도가 작아 몸 중앙부와 네트 앞 짧은 볼 처리가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포핸드가 약하고 커트를 주 무기로 하는 선수는 전후 좌우로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풋워크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시면요. 풋워크는 발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발의 이동 방법을 배우는 것이 선수의 경기 영역을 넓게 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경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또한 타구에 필요한 위치까지 정확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풋워크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동일 간격, 동시, 동일 속도가 원칙입니다.